중국의 건설 경기가 지난해 바닥을 찍은 뒤 회복 조짐을 보이자 굴착기 판매량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조를 엮이며 방산주와 시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간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려지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늘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중국이 이제 어쨌든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올해 연간 목표 성장률 목표치죠 5%. 지금 글로벌 IB들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지면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하면 좀 주춤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좋아질 거고 그럼 또 건설 시장도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가 이제 건설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곽유정 파트너가 가져오셨는데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그렇게 막 크게 부흥될 수 없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 미 대선 변수라든지 러우 전쟁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워낙 좀 크게 번지다 보니까 수요 회복이 좀 특히 부진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근래 지금 하반기 들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이슈와 함께 중국발 모멘텀이 계속해서 국내에 좀 들어오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 대선 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관련된 이제 이슈로 우리 국내 지금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은 K-뷰티라든지 K-푸드 이쪽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 자체가 이제 지금 계속 중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감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건설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이제 건설 기계 만드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유통망을 좀 다변화시키고자 그렇죠. 중국이나 내지는 인도, 브라질 쪽으로 계속해서 신흥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인프라 착공을 좀 서두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코어도 가지고 있고 또 현대 건설기계도 이제 그렇죠.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월 중국 내 굴착기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회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서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건물이 지금 당장 지어지는 것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가 좀 예상이 되면 장비부터 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굴착기 판매량이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수요 회복이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거의 매출의 30% 정도 가량을 얻었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이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가 그동안 또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중국 판매를 염두에 두고서 미리 일찌감치 이제 진출해 있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 시설의 이제 가동률도 당연히 수요가 부진하면서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고정비나 각종 이런 이제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제로 3분기에 이런 건설기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봤을 때 HD 현대 인프라코어 공장이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53% 정도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네. 풀 가동됐었던 현대 건설기계 공장 역시도 가동률이 대폭 54%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 물량 소화가 약 비중이 한 30%밖에 소화를 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한 70%는 해외에서 그렇죠. 수출이 네.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쪽에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같이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건설 기계 관련 이슈가 올해 상반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걸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에 조금 더 그렇죠.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맞습니다.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이 앞에서 브리핑 도와드렸던 것처럼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두고 지금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의향을 지금 밝혔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한다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초기부터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부터 인정받은 영토를 모두 지금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의견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쪽에서도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크림 반도에 대해서는 군사가 아닌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만큼 이게 또 휴전 협상이 의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좀 예. 걸릴 수 있는 문제라 계속해서 재건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성으로 기대감을 계속 좀 이끌어 나가는 그냥 그런 재료로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보실 때 업황과 이런 테마성 이슈가 같이 들어오는지를 좀 중립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지금 서로 에이테크스를 발사하고 ICBM을 발사하는 이렇게 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협상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당분간 어쨌든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 외신들을 잘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건설 쪽 관련해서 우리 박정욱 전문가는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흥국이라는 종목을 봤는데요. 흥국? 네. 예. 그래서 흥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중국, 인도에 이제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내 점유율도 60% 차지하고 있고 또 주요 거래처가 현대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번에 좀 만약에 중국이 이제 호황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트랙 롤러나 아니면 캐리어 롤러인데 이게 무한궤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네. 트랙 롤러는 이제 하부에 들어가면서 지금 무게를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캐리어 롤러는 이제 상단에 위치하면서 이 무한궤도를 좀 잘 이제 구동할 수 있게끔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인다면 흥국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최근 며칠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좀 동반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4,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1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들어봤고 저희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죠. 건설 관련된 관련주들도 한번 쭉 고온배런거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던 하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대동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대동금속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기업과 트랙터 관련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대동그룹주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대무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10,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 그래서 재건과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 가운데 HD 현대그룹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합권 머물렀고 HD 현대건설기계도 보합권 머물렀습니다만 이달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은 유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에 시장에 입성한 전진건설 로봇 한 2달간 주가의 조정을 받다가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면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고요.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단기적으로는 다시금 살짝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방산주와 함께 시속 게임을 하면서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밤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또 미사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조금 더 높였죠. 이렇게 된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건설기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고온배런거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 건설 쪽도 살펴봐야 될 게 네.
트럼프 2기에 따른 영향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영향 뭐 어디 한 군데 안 걸리는 데 없다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 쪽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HD 현대건설기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랬었죠. 네. HD 현대건설기계가 아무래도 중장비를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건설 기계사들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지금 현재 북미 쪽에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북미 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도저라고 표현하는데 불도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도저. 이해하시죠? 네네. 건설 이제 중장비를 계속해서 또 궤도형 도저를 또 첫 출시를 해서 북미 쪽의 점유율을 좀 높여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기도 했었거든요. 1조 정도 이제 매출도 예상이 되고 글로벌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이상을 또 책임지는 건설 중장비이기 때문에 예. 매년 또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제 불도저를 수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관세가 매겨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관세 내린다고 하면 여기도 매겨지겠죠. 네, 모든 이제 뭐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2% 정도 매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증시에서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서 전진건설의 로봇 이런 로봇, 예.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로봇 관련 중장비 기기 업체들도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리쇼어링에 대한 트럼프 수혜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더 많이 박리담회로 판매를 하면 또 거기서 이윤이 그렇죠. 남잖아요. 예. 사실 뭐 지금 국내 주식만 하더라도 해외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그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니까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세금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그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도 네. 분명히 그러니까 업황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북미 관련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유통망도 다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네.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흥국 시장에 계속해서 물량이 또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인도 공장 기계 생산량이 올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브라질 공장 역시도 계속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총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정도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해외 공장에서 총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HD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또 테마성으로도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같이 이제 HD 현대가 관련해서 뭐 복구 작업에 그 투입되는 중장비를 계속해서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업무 협약들을 계속해서 맺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일례로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와 각 MOU를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건설기계 3사의 주요 장비 5대를 기증한 이런 이제 이력, 실체가 있는 이런 이제 이력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네.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향후에 뭐 굴삭기라든지 로더, 파쇄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이런 장비들 계속해서 또 기증할 네. 의사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HD 현대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오는 걸로 봤을 때 이런 재건 모멘텀까지도 같이 함께 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현재 7만 원 구간대가 상단 매물대로서 지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이게 뭐 테마를 탄다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을 탄다든지 했을 때 돌파만 하게 된다면 네. 작년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상단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적인 움직임도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당장 앞으로 좀이 중요하군요. 상단 전고점 돌파하면은 진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조금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흥국, 오늘 이 두 건설주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